(2025년 7월 21일)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말, 그 뜻은 좋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돈이 쓰이고 난 자리엔 여전히 가난한 이웃들이 남아있었고 외로운 독거노인의 냉장고는 비어있었으며 희망을 잃은 다음 세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다시 모아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쓸 수는 없을까요? 흩어지지 않고 다시 모이고 다시 쓰이고 다시 살아나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 나라를 지켜냈던 그 정신. 국민동행재단은 바로 그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려 합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모인 지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진짜 필요한 곳에 희망의 물줄기로 흘려보내려 합니다.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지방과 농촌은 점점 사라지며 청년과 아이들은 희망을 포기하고 국민의 3명 중 1명은 1인 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이들은 가난하고 외로운 독거노인입니다. 그 약한 곳을 향해 국민의 마음과 자원을 다시 연결하는 일, 그 일을 위해 국민동행재단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약속합니다. 모든 기부는 투명하게, 모든 사용은 효율적으로, 그리고 다음 세대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국민이 함께 가는 길, 국민동행재단이 그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킵니다. 그리고 외로운 이웃의 삶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지금 함께 해주세요. 국민의 뜻이 다시 모일 때 진짜 희망이 시작됩니다. 국민동행재단. 지금은 국회의원도 내사를 당하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목사님들도 당의실까지 찾아와서 압수수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게 된 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작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3분간만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찍 장가를 가서 딸 둘에 아들 하나, 자식이 셋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5번째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100일이 지나고 애기 보러 오라 그래서 부산에 아기를 보러 갔는데 아기를 안는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 이 아기가 살아갈 나라가 되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홍콩처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세동에 사는데 아들 보러 부산에 갔다가 하룻밤을 자면서 밤새도록 약복강가에 야곱처럼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저들과 싸우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강력할 때 새벽 3시쯤에 옛날에 읽었던 삼국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적벽대전을 앞두고
이 유비의 군사는 조금 있었지만 화살이 없었는데 허수아비로 병사를 만들고 안개 낀 장강에 배를 띄워서 안개 속에 새벽에 기습을 하면 적들이 무조건적으로 화살을 쏠 것이다. 그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맞아. 많은 청년들이 이 돈을 받아서 안 쓰겠다는 운동을 벌이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모아서 적들을 향한 무기를 만들자. 그런 생각을 하고 새벽같이 나영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한 달 만에 이 모임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저희들이 첫 번째 모임을 하고 전한길 강사님, 김진호 목사님 하시는 청년 아카데미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셨는데 그 다음날 도태우 변호사님이 보성국 방송에 나와서 자기들도 재단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3번을 접촉을 했습니다. 같이 하자. 이거는 누구의 돈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 같이 하자고 우리 팀들이 가서 3번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 말씀은 나중에 같이 해도 되니까 우선 모금에 힘을 쓰자. 그래서 지금은 약간 따로 출발하는 모양새가 되었지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는 똑같은 게 그분이 보성국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제갈량의 이 화살 얘기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다,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1조를 모으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3번째 큰 재단이 됩니다. 첫 번째 큰 재단은 삼성재단이고요. 삼성문화재. 두 번째는 통일교 재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1조만 저희들은 몇 개월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운동이 투명하게 잘 되면 기업 기부자들도 나타날 거라고 믿고 정말 가열차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나중에 인사하겠지만 김정기 총재님께서 그룹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할 줄로 믿고 경과보고와 시기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출발했던 나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공식 법인의 NGO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정부가 부딪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뒤에서 숨어서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를 할 때 토요일마다 전국을 다녔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차를 인솔해서 광주에 버스 35대를 제가 인솔을 했고요. 또 서울 집회, 전국 집회에 차를 인솔해서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전한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제가 그분에게 첫 번째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국힘 의원 100명의 목보다도 더 귀합니다. 저 이렇게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성경에 선서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 대통령 지인측에 미국에서 보지 그 어떻게 그렇다고 봅니까? 정말 그 용기와 그 배짱과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저는 주시하면서 김전호 목사님하고는 저하고 40년 인연입니다. 부산에서 처음 어린이 사역하면서 김전호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두레마을까지 가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 당시에는 교통도 안 좋은데 차도 없는데 그렇게 부산에 모시면서
알게 된 사실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정은 목사님과 그 다음에 전학일 선생님과 함께하면 대한민국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NGO를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부터 해서 재단에 대한 동행에 대한 함께하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출범식을 국회에서도 했고 NGO 마인드 가지고 전라도 광주에 가서 광주의 목회자들과 400명을 모아놓고 발대식을 했고 광산구에서 200명을 모아서 크리스찬들과 일반식을 모아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뭐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고 시의에 붙여놓고 또 탄핵적으로 한 데에는 너무나 잘 됐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에 동서남북이 왜 이렇게 다른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토의 변호사님 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저희는 좀 방법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는 이 국가가 말하는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이 마중물을 그냥 흘러보내고 그리고 필요한 것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받아서 재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NGO 마인드로 가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재원 목사님 연락이 왔을 때 이거를 너무 강경하게 정부를 타격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오래 갈 수가 없다. 이거를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그 많은 사회적 빈부격차나 청년들의 희망이 사라지고 1인 세대가 35% 3명 중에 1명이 1인 세대가 되는 이런 사회적 아픔에 출산에 대한 청년에 대한 이런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짚어가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싸매주고 그렇게 가야 이거는 오래 갈 수 있고 성공적인 운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논란이 좀 많이 있었지만 짧은 기간에 방향성을 분명히 우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국민동행재단이 되자라고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에서 정부가 열심히 싸우면서 그렇게 가고 또 우리는 정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또한 미래의 그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위로하고 하는 일들과 또 저희가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자. 그래서 국민동행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오신 귀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힘든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공정한 기회를 나누고 모든 국민이 동행자로 함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정책적으로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여러분 빈부격차가 많은 그 문제를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불균등하게 되어집니까? 이런 문제를 가진 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먼저 일을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한규성 회장님 나오셨습니다만은 이런 발대식을 국회에서 하는 것까지 지켜보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기회가 하나님 주신 서로의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아서 정말 필요한 것에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국민동행재단이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돈이 단순히 뭐 구제나 이런 데 쓰여지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가장 급박한 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우파에 지금 몰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에 우선적으로 쓸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은 또 이 사회를 다시 아직은 재단이 아닙니다. 재단 뭡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준비위원회입니다. 재단은 30억이 모금되었을 때 이제 국가가 요구하는 재단 출연 기금의
상한선은 5억 정도인데 5억 정도면 또 안 내어줄 수 있어서 30억 정도가 모여서 재단은 재산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30억이 모이면 재단 출연을 해서 재단을 만들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제 이사를 9분을 선출해 주시면 그분들이 이제 이 기금을 운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예요? 준비위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좀 부탁드릴 게 있는 그 내용물에 보시면 오늘 오신 분들이 한마디로 우리 해의 발기 회원들이십니다. 그래서 약정을 해서 출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15만 원, 최대 150억.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약정을 해 주셔서 오늘 내일 중에 여기 입금 계좌로 입금해 주시는 순간 저희들 재단 이제 준비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아, 나는 지금 현금이 없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가실 때 카드 체크기를 갖다 놨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카드 체크기를 하겠다 그러면 책을 갖다 놓은 책을 사시면 돼요. 그래서 책을 15만 원 사시든지 책을 가져가시고 그렇게 좀 긁어주시면 내일이나 모레쯤 저희 재단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인사말을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약정서에 좀 약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요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발기 회원으로 저희들이 명단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사진을 좀 찍어 가십시오.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해되십니까? 네. 다 약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순서에 따라서 우리 인사말과 축사와 격려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김문수 장관님이 오시려고 약속을 했는데 산청에 호우가 나서 아침 새벽에 갑자기 그 수해 지구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에게 이렇게 좀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지지에 공감하고 열심을 해서 나라를 구하는데 힘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서나 영상으로 못 남기는 점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시는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으신데 우리 전한길 대표님께서 지금 오셨습니다. 인사말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귀한 분들 많으신데 제가 인사를 하게 돼가지고 좀 쑥스럽습니다. 사실은요. 요즘 제 본의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도 막 이렇게 이름이 그런데던데요. 저는 사실은 아스파트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 자리 하고 나온 게 아니고요. 그냥 청년들을 위해서 또 국가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국힘 당원가입 했거든요. 생애 처음인데요. 하도 지금 그 엉망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 그냥 평당원으로 그냥 그렇게 대기종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마음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현재 2025년에 6월 3일 대선 이후에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과 또 믿음이 없는 사악한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나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전에는 미사일들이다가 지금은 더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고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그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더욱이 신앙까지도 종교까지도 탄압받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모스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정부 1기 때 미국 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탄 대사가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왔었는데요. 그분 표현 지난번에 국제선거 감시단으로도 오시게 됐고 이번에 또 오셨는데 그냥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번에 사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 출마 트럼프의 비밀 특사로 온 택이다라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현재 주한미 대사 후보 3인 중에 한 명이 올라가 있는 분인데요. 모스탄 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바라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한미 동맹도 흔들리는 것 같고 더욱이 6.3 대선 그 전에 돌아가 보면 12월 3일 날 비상기업 계획을 해서 윤석열 정권은 이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탄생했는데 우리가 하기 힘든 말들을 막 이래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석 대통령의 비상기업이 내란이냐? 윤석 대통령이 내란범이 맞나 하니까 아니 본인이 그 형사사법 전문가이자 미국 교수 아닙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윤석 대통령은 영웅이고 그분은 내란 일으킨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쿠데타 세력이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 위치가 있으니까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다들 또 금기시하는 부정선거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이거는 순순히 보수당 대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소금이 전체 바닷물의 3.5% 아닙니까? 그 3.5%가 바로 바닷물을 맑게 만드는 것처럼 썩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로 왜 불의를 그냥 앞에서 눈 감고 다들 있느냐 3.5%면 170만 명인데 3.5%만이라 일어나면은 유의된다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런 속에서 한미동맹이 현재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실 거고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지 지금 한 달 보름 지났지만은 현재 한미 정상회담도 안 잡히고 그냥 일방적으로 관세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8월 1일부로 관세 폭탄 속에서 기업들이 힘들어질 것이고 경제가 무너지고 청년 일자리에 사라질 것이라 봅니다. 결국은 굉장히 큰 문제가 도래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그리고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 똑같은 민주당 출신의 이재명 정권이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그나마 지켜졌던 것까지도 지금 마구잡이로 통과되어 악보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있고 사법부도 무너져서 참 걱정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입법부가 무너져도 되고 행정부가 무너져도 되는데 사법부만 무너지게 되면 억울함을 당하면 호소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그 충격적인 것은 바로 신앙에 대해서 종교의 탄압 처음에 세계로 교회가 압수수색 당했을 때는 다들 쉬쉬했지 않습니까? 소년부가 나서대만 그런 건가 라고 했겠지만 저는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머지않아서 당신들이 바로 그 당하는 그 주체가 되게 됐는데 불과 며칠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당했고 또 극동방송도 당했지 않습니까? 김장한 목사님 계시는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요. 그게 곧 당신의 교회가 되고 당신의 가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히틀러 들었을 때 이미 예상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15만원부터 50만원이 나눠주고 있는데 당장에는 다 좋아합니다. 실제로요. 어른들 물어보면 아이고 나도 받아야지 뭐 돈 주는데 뭐 따나 그거 받아가 써야지 하지만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게 이재명이나 또는 민주당 돈 같으면 받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돈이 결국은 우리 세금이고 결국은 그 부채가 될 것이고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 미래 세대들한테 떠넘길 빚입니다. 결국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좋아하면 바보 아닙니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거든요.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아르헨티나가 그랬던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5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아르헨티나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런데 56년에 후안 페론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그 뒤에 아르헨티나는 복지 정책 나눠주는 거 하고 노동자 우선 정책을 하다 결국은 아르헨티나는 완전히 작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베네수엘라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유 많이 생산되고 해가지고 너무나 알아주는 나라였는데 99년도에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서 13년 동안에 그 당시에 차베스 정권이 14년 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나라니까 좋지 않습니까? 주택도 그냥 좋다니까요. 이거 좋아라 인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 비슷합니다. 지지율이 60% 넘었거든요. 당장 돈 나라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가올 미래, 역사에서 교훈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렇게 나눠주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은 차별 정권은 13년, 14년 갔지만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지금 하루에 빵 두 조각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이 속에서 현재 뭐 정부가 이재명 정권이 하는 걸 우리가 반대하거나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속에서 뜻있는 분들 애국하는 마음에서 이건 아니다 해서 현재 민생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거 차라리 받는 것보다 우리가 차라리 그 돈만큼 우리가 기금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데 쓰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취지에 공감하고 남국사님께서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제안했을 때 저는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라고 했는 것이 오늘의 일인 것 같고요. 와보니까 저는 예상 밖으로 너무 많은 분들과 또 좋은 분들 모여셔가지고 뜻을 함께하는 게 든든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작은아마 제 지난해 뉴스에서도 이거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고성구 TV 방송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도태우 변호사가 같이 왔었고 도태우 변호사는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나라의 빛으로 바꾸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거기도 기꺼이 지원해 줄게 라고 했습니다. 홍보해 줄게 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있고 또 좀 이따 1시에 제가 또 약속하는데 그 모임에서도 또 매일은 출범해요. 저는 다 좋은 취지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요 돈이 너무 큽니다. 금액이.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요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주 이야기했고 오늘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거기에 15만원 1인당 15만원 받으니까 일단 최소 1인당 15만원 제가 냈는데 어떻게 됐으니까 1000명이 지금 이미 납부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껏 1000명인데도 1억 6천이 됐다 해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안내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모으는 이 금액이 당장이 적게 보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1조 원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모으면 그죠?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1조 원 가면 삼성재단 다음으로 그죠? 통일교 좀 이기고 싶은데 마음은 그죠? 그렇게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저 사실 좀 미약한 사람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당장이 나오고 어쩌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 당 가입했는데 갑자기 뭐 당 대표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쓴 것도 제가 잘나서 그렇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투스타 가지고 계신 거, 저 병장 출신입니다. 충성. 예. 투스타도 계시고요. 정말로 저는 소름 끼치는 건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해가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이 저는 인도하시면 생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냥 갈 뿐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민행동재단 지금 준비위원회지 않습니까? 그죠? 잘 돼가지고 부디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그래서 애국하는 분들이 더 뭉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제발 왼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종교의 자유 어떻게 교회에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더 못났고 참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그래서 같이 이걸 일어나야 될 문제거든요.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쉽게 탄압하면 이거는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성한 이건 이스라엘 어떻게 저런 상상하는지 저는 이 대한민국 현실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단 모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는 함께 뭉치고 해가지고 아까 모스탄 대사님이 소금 그 비유 아닙니까? 그죠? 3.5%만 하더라도 언제나 유지하듯이 하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있게 되면 버려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듯이 요 재단이 또 그런 귀중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미약하나마 제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경직되니까 좀 무섭게 소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35년 설교를 했는데 저도 고향이 영덕이에요.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경상도 사투리를 안 써볼까 애를 쓰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맛깔스럽게 재밌게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면서도 몇백만 수험생들의 선생님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존경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한 가지만 더 부탁하면 저도 책을 꽤 많이 썼습니다만 우리 전한기 선생님 지금까지 가르치는 책만 쓰셨잖아요. 이 한국 현대사를 좀 써주십시오. 어차피 역사 선생님이시니까 이 한국의 현대사를 정말
미래 세대가 다시 읽는 한국사라는 제목으로 읽어서 정말 제대로 된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필생의 각오를 꼭 좀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조선 왕조실록에 의해서 조선이 바로 섰던 것처럼 글 쓰는 사람 앞에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이길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기근이 오시고 내빈이 오셨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것보다는 식사하시면서 마이크를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2시까지 쓸 수 있으니까 식사는 12시부터 제공이 됩니다. 제공되니까 식사하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인사하실 분만 짤막하게 2, 3분씩 나오셔서 좀 격려의 말씀과 축사를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한규성 대표님 나오셔서 우리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 회장님이십니다. 박수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ROTC를 여러 곳에서 활동을 했고 지금 이제 백선엽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다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승리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보는 것 자체가 애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이장호 감독님의 하고만의 약속도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비 쿠폰은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의 사기를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그 염원이 깃들여 있는 그 사랑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국민들이 이 소비 쿠폰을 받아서 가족 간의 식사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친구들 간 만나서 서로 우위를 분급하는 시간,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소비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자리에서 사용하고 말 것이 아니라 보다 보람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할 것입니다. 지금 거저 우리가 1달란트를 받았으니까 지금 잘 사용해서 지금 쓰고 말자 이런 분이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이 거저 받은 1달란트를 2달란트, 5달란트로 늘려보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동행재단은 2달란트, 5달란트로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 저희는 잘 사용되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부에서 소비 쿠폰으로 베푸는 사랑은 또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민들이 서로 화목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비방은 멀리하고 상호 칭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화목하고 즐거워하려면 칭찬이 최고입니다.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베푸는 사랑의 손길을 계기로 서로 칭찬하는 사회가 되어 세계를 리드해가는 1등 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국민동행재단을 적극 활용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후일 국민동행재단의 활동을 보고서 크게 만족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첨철살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영화사에서 이분을 빼면 말이 안 되죠. 우리 영화감독 이장호 감독님을 모셔서 격려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영수 목사님 권유를 받고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른 데서 권유가 왔어요. 그 제 영화 화보음원의 약속의 제작비를 클라우드 펀드로 모금해서 저한테 도와줬던 그 여성분이 27일 날 똑같은 코리안 호텔 7층에서 국민동행재단을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약속한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다가 일단은 거기도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좀 거북한 마음으로 왔는데 우리 김지영 목사님 말씀과 또 나영수 목사님 말씀 그리고 전한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우리 한기성 대표까지도 오늘 내가 참 오기를 참 잘했구나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국민동행재단이 임시로 준비 모임회를 갖고 이것을 확산해서 국민 모금 운동을 해서 진짜 참되게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국민 운동이 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주 흡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이제 전체 국민들에게 이 취지를 알려야 되는 건데 언론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국민 전체 운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IMF의 금모으기 운동처럼 그 전에 일제 때 그 부녀자들의 모금 운동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건국처럼 세계의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쁘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망그룹 김정기 총재님 나오셔서 또 격려사 해주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동행재단 출범식에 이렇게 원문갑처에서 주의 신실한 쓰임받는 종들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식탁이 지금 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식사하시면서 귀로 듣는 영적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 있잖아요, 동행. 이 동행을 보면서 야, 멋있다. 국민동행.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제 출발이 되면 이 동행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동행으로 끝이 나지 않고 마침내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재단이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멋있잖아요. 에녹처럼 300년 동안 가정생활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생을 우리 국민 동행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초월되고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동행 안 했어요. 적어도 에녹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돈 15만 원 기본적으로 낸다고 동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동행은 값어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재단을 만드는 것보다도 15만 원이라도 이 재명이가 도와줘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시작이 반이라고 이 시작을 통해서 엄청나게 세계적인 인류 동행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되려면 제가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류 중에 가장 무기양화를 많이 누린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분이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절 14절에 말씀했지요.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후기 영혼을 다 누려봤는데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랬어요. 헛되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동행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정말로 애국하는 우리 애국자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우리 함께 동행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돈도 우리가 기본 회비를 15만 이상 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일말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정말로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답게 집사답게 장로답게 목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모인 여러분들 중심을 해서 앞으로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적어도 이런 신앙인들과 함께 동행해서 현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국민 동행 재단이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애를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상당히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합니다. 깊은 자리에 김주현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생만 좀 불부자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쑥포목자에다가 손맛자입니다. 쑥도 꾸불꾸불 자라지만은 산밭에 들어가면 곧게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경의와 고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을 보니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기억하지만은 신이 나중에 창대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더 귀한 자리가 되도록 끝까지 우리가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 자리를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수혜가 되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희요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좀 가지고 올라와주세요. 이영준 선생님이십니다. 이영준 선생님, 우리 국민동행재단을 위해서 아마 이게 나중에 잘 되면 우리 장로님 1억 원짜리 가치 있는 글이 안 될 것 싶은데 설명 좀 해주시고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 사무실에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민 동행에 참가하게 된 기회를 주신 우리 김재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국민 동행이 세계에서 대응하는 또 대한민국을 빛내는 문화적, 정치적 도움이 되는 자산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사회가기 때문에 뭔가 15만 원 플러스 뭔가를 기준으로 재능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경로송에 경로, 노는 이게 이슬방울입니다. 적은 쌓는다. 이슬방울이 쌓여지면 뭐가 되죠? 성해, 바다로 갑니다. 내가 되고 강이 되고 결국 큰 바다, 태평양, 우리 동해서해로 간다는 얘기. 하나의 미랄이 썩으면 나중에 뭔가 되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도 이제 모든 사람이 조금씩 손을 모으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재단이 돼야 되겠다는 신념으로 이거를 재단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양준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보관해서 사무실에 표고를 내서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옮길 텐데요. 먼저 우리 박성길 대표님 잠시 나오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있을 때까지 또 함께 해주셨던 그 자리를 잠시만 인사해 주시고 이제 앞에서부터 마이크를 안 하실 분은 안 해도 됩니다. 자기소개를 본인이 좀 해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방향을 좀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민주시민연합의 대표 박선길입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분도 좀 몇 분 오셨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은데 저는 김문수 후보님 지지모임의 대표입니다.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후보님이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식사를 하고 바로 그리 갈 건데요. 저는 우리 후보님이 야인 시절인 우리 광화문의 투사 시절에 만나서 2019년도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야인 시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제가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다소나마 정신적으로 좀 도움이 드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대선 끝나고 나서 우리 김 후보님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고 또 실망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 여러가지 좀 대선 때보다는 좀 안 좋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느끼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후보님에 대한 그 진정성이 아직도 다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은 오로지 우리 후보님의 역량이고 후보님이 자신이 책임지고 또 후보님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어저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시는 것을 참석은 못했습니다. 오늘 강연에 들어서 가서 후보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들어볼 건데 제 생각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단지 부정선거 하나만 가지고 이재명 정부하고 투쟁하는 게 아니고 아마 대선에 대한 모든 정산 처리가 끝나게 되면 반독재 투쟁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사석에서 여러 소모임에 가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발언이 우리 후보님의 발언하고 생각하고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5, 6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고 관찰하고 평가해서 끝까지 제가 동행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분이 올바른 판단하에 올바른 길로 가고 대한민국이 지금 노란의 위기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파 괴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강한 우파 활동가도 최근에 형사 4사람한테 연행돼서 수사를 받았고 핸드폰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평범하게 초야에 묻혀서 조용히 활동하는 우파 활동가들한테까지도 지금 마수가 뻗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국민 동행재단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동참해서 공고한 우파의 중추 세력으로 성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도 거기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후보님께도 이 국민동행재단에 대해서 충분히 지지를 말씀드리고 전달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후보님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성원을 여러 가지 받았던 그거를 부디 잊지 마시고 국민들의 지도자가 돼서 선대에 나와서 저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주실 것을 제가 권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이명호 명예교수이고 이 자리에서 가까운 영훈학교의 은퇴 창호입니다. 오늘 우리 국민동행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이렇게 한 참석자로 참석해서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기도로서 이 동행재단이 국민동행재단이 꼭 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이 재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